네, 오늘은 10장 질적 연구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적 연구라는 것은 연구하는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적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미리 정해진 원리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수치로 나타나는 양적 연구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라든지 관찰 연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 후에 그 사실 뒤에 감추어진 어떤 원리나 규칙을 파악해가는 기납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질적 연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질적 연구는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그걸 우리 인간에게 대비하는 그런 연구와는 좀 다르죠. 특별하게 변이를 조작하거나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하죠. 두 번째는 연구자가 주요 연구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문서를 검토하고 연구자가 행동을 관찰하고 참여자들과 직접 면접해서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 연구는 결과보다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특정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연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치 지향성과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는데요. 가치 중립적이지 않는 거죠.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들이나 객관성을 아주 강조한다면, 그렇지 않고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 지향적 또는 상호 주관성을 아주 강조하게 되죠. 귀납적 접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것들로부터 공통점을 찾아내어서 하나의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아주 강조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적 연구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질적 연구는 순환적, 반복적 과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난 후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와 다음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한 단계가 일어나서 다음 단계 갔다가 다시 이전 단계로 가는 순환적 과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 과정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하면 우리 교재에 그림 10-1에 나타나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연구 대상과 연구 장면을 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그리고 자료를 분석할 것인지를 확인을 해서 타당화 작업을 하고 보고서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질적 연구자에서 주요 자료는 연구자, 연구하는 선생님에 의해서 스스로 직접적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죠. 수집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참여 관찰 자료라든지 면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요.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관적 입장이나 편견을 인식하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연구에 전체적으로 포함한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내부적 관점은 연구 대상이 되는 곳에 가서 그들의 문화나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인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하는 것만 보면 되고요.
외부적 관점은 연구 대상자가 속해 있는 맥락과 상관없이 진행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 중에 가장 먼저 사례 연구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례 연구라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조사 의뢰자가 만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철저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례도 찾아볼 수 있고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사건 같은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사례의 종류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례 연구를 하는데 어떤 자료들은 정량화, 즉 수치화가 되어 있는 자료도 있지만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모은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데서는 통계적 방법인 양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연구인데요. 역사 연구란 과거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거기서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는 대부분 역사 자료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연구이기 때문에요. 문헌 연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기술적 연구인데요. 문화기술적 연구는 인류학적 성격이 강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문화기술적인 방법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총체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이 연구는 인간 행동에 나타나는 문화적 패턴을 발견하고 문화 속에 속한 사람들의 관점을 발견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의 문화를 발견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상학적 연구가 있는데요.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 또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체험했느냐 하는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연구 대상자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떻게 본질적으로 느끼는지를 기술하게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참여해서 관찰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애사 연구가 있는데요. 생애사 연구는 누군가의 일생을 쭉 살펴보는 연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거 이론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근거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 속에 속해져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는 내러티브 연구가 있죠. 이건 이제 담론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별적 행위와 사건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 이야기 수집한 것을 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내야 될 텐데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내러티브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적인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구조화하고 이야기들 안에 들어있는 뜻을 해석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일어나고 단편적인 삶의 사건이 아니라 좀 삶의 개인적인 삶이든 전체적인 삶이든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 맥락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함께 이야기를 서로 들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공조관계, 그러니까 함께 도와가는 관계 속에서 이야기들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러티브 연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까요? 첫 번째는 연구 문제나 질문이 내러티브 연구에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할 만한 이야기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복잡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틀로 분석을 시작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덟 번째로 해석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해석학적 연구는 텍스트, 글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해석학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처한 입장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 삶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 주변에 깔려 있는 사회, 역사, 문화적 상황이나 맥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텍스트의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쓰여진 글을 보면 그 글 자체를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이 쓰여진 시대의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 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해석학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대상, 즉 글을 원자료 그 자체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사회적인 배경의 토대에서 작성된 텍스트라는 것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수집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문서나 작품을 수집할 수도 있고요.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면담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표적 집단 면접도 소개를 했죠. 네, 그렇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부분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삼각 측정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에 의한 것들도 설명을 했고 공간에 의한 것들, 자료에 의한 것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성원 점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성원 점검이라는 것은 이 연구에 참여한 멤버들이 서로 그들의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개입의 연장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면 조사자나 조사자 자신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연구 장면에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들이 더 믿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반성적 저널인데요. 반성적 저널이란 소위 말해 일기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저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료를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에서도 물론 윤리성이 고려돼야 되겠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더더욱 윤리성이 고려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윤리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데요. 연구자의 윤리적 가치관,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 문제인데요. 이건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어, 인간 피험자들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질적 연구자들이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연구 대상자들의 권리나 프라이버시 보장, 상해, 장애, 사망 등으로부터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익명성 보장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자료를 수집할 때도 윤리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자료를 분석할 때도 윤리적 문제,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윤리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들 선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우리가 앞에 했던 질문지법이나 또는 설문지법 같은 것들과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읽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